시장이 불편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다음 싸움 상대가 정해졌다. 다음 무역 전쟁 상대가 유럽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고요. 나스닥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듯 하더니 결국 1.72%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외에도 다른 주요 주가 지수 전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3시간 남았으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 왔던 하락 패턴과 좀 비슷한데 어떤 하락 패턴이냐, 일단 장 초반에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장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지속되는 그런 장의 흐름이 최근에 나스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왔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결론만 얘기하면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게 나온 거죠.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전 월 대비로 봐도 0.0%니까 거의 안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 월 대비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상치보다도 좋은데 절대 숫자로도 아주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CPI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어제도 상당히 잘 나왔고, 어제도 물가가 잘 나오고 오늘도 물가가 잘 나오고, 뭔가 그런 상황에다가 사실 최근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경기 침체잖아요. 어떤 관세나 이제 이런 걸로 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정작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는 실업자가 적게 남았으니까 뭐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의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또 숫자만 봐서는 또 괜찮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경제 지표가 제일 잘 나와서 시장이 제일 좋아할까에 아주 잘 응답을 한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또 우리 관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관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3월 12일로 돌아가서 모든 나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EU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EU의 집행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4월 1일부터 보트나 법원, 오토바이를 포함한 최대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유럽한테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럼 유럽도 우리 너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때릴 거야 라고 답을 한 거죠. 자, 하지만 저는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 뭐 빠르면 오늘 중에도 이런 대화 시도에 뭔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사실 이제 유럽의 어떤 이런 대응이 약간은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던 게, 이번에 미국이 때렸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서 유럽은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나 뭐 멕시코,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뭐 한국 이런 국가들이 좀 급하지, 그 EU 국가들 중에서 의미 있는 수출을 미국에 하는 국가가 고작 독일 정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입장에서 당장 뭔가 액션에 나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경제적인 이권보다는 빨리 트럼프랑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고, 어쨌든 트럼프는 바로 EU의 관세 보복에 다시 보복을 하면서 또 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엄청 깠어요. 유럽 연합을 깠는데 뭐라고 깠냐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확대적인 과세 및 관세 부과 당국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유럽 연합을 엄청 깠어. 그러면서 미국의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들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와인, 샴페인, 주류 제품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산 위스키에 관세 때릴 거야? 자, 우리는 그러면
EU에서 만드는 모든 주류에 대해서 200% 때릴 거야. 야, 너희 50%야? 나는 200%야. 한번 덤빌래? 싸워봐, 싸워.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지금 트럼프가 행동을 했고, 오늘 이 말들이 전파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매우 흔들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캐나다와 온타리오주, 특히 이제 온타리오주가 전기를 갖고 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리면서 약간의 이제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깨갱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유는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꽤 궁금하고요. 자, 시장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일단 멕시코, 캐나다는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충돌을 EU랑도 하고 있잖아. 시장이 불편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다음 싸움 상대가 정해졌다. 다음 무역 전쟁 상대가 유럽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 관세 때는 이렇게 뭔가 전방위적으로 트럼프가 싸움을 걸어오진 않고 사실 주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었는데, 지금의 양상을 보면 중국도 물론 갈등이 없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은 거는 오히려 캐나다였고 또 EU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었던 그런 국가들과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시장에서 더 두려워하는 건 어쨌든 오늘 유럽, EU라는 새로운 싸움 상대가 추가가 됐는데,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요런 국가들도 이제 곧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맨 처음에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회색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또 타겟이 되겠다. 여기 또 우리나라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시장에 이미 좀 먼저 투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있는 이 EU의 단편적인 갈등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수많은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보는 수출하는 국가들, 요런 구도로 오늘은 좀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게 3월 12일 기준으로 미국이 도대체 어떤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리고 있느냐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관세가 효력이 있는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보복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물건들이, 이게 또 4월부터 또 많은 국가들과 더 많은 국가들과 더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데, 미국과 빨리 조금 어떻게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을 잘 해야 나가야겠죠. 이게 이제 좀 지금은 어쨌든 이게 시장의 골칫거리인데 어쨌든 정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도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라고 CNBC랑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급의 발언은 아니지만 재무부 장관이 3주 동안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재무부 장관이 야,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 너무 걱정되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좀 기대하는데 아예 걱정도 안 한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 불안해하겠죠. 또 이런 또 안 좋은 뉴스가 있었고, 자, 그 외에도 러시아가 임시 휴전, 그러니까 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뭐 30일이었나요? 어쨌든 단기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전투를 중단한 거고,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푸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에 합의한다면 유럽을 위한 가스 파이프라인이 제공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갑자기 푸틴이 꺼냈습니다. 근데 여기 왜 미국이 끼지? 이거 참 또 미국이 뭔가 다 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렴한 러시아 가스 덕분에 유럽에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불편한 얘기 하나 또 있었죠.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나토 행동을 절대적이고 불안정하게 간주하면서 핵 갈등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또 핵 얘기를 또 꺼내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봤자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무역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벌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유럽으로도 이어질 거고, 유럽 외에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에게 흑자를 많이 거두는 국가들이 그 국가들에게 이어질 거다라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좀 장에 반전이 있기를 기대를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